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모든 골프 경기자의 로망인 드라이버 장타를 위한 맞춤 스윙 찾기입니다. 드라이버 타구 시 골프공의 비행 궤적인 탄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비거리나 총거리입니다. 한편 골프공의 탄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공속도, 역회전 속도, 그리고 발사각입니다. 이 중 공속도가 빠를수록 드라이버 거리에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대부분의 레슨 프로도 클럽을 어떻게 스윙하여 골프공에 충격을 가해서 공속도를 향상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가르칩니다. 공속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흔히 간구하기 쉬운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은 어떤 조합을 이루어야 드라이브 거리를 최대로 하는지요. 이 강의에서는 공속도의 중요성은 물론 드라이브 거리를 최적화하는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의 조합, 그리고 클럽 맞춤과 스윙 자세 조정으로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충격과 탄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고 탄도를 결정하는 세 개의 발사 조건, 즉 공속도,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의 변화에 따른 드라이브 거리 민감도 분석을 통해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문제를 정의합니다. 또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를 구현하는데 왜 4개의 변수, 즉 헤드 속도, 영각,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드라이브 거리 극대화 대신 최적화란 표현을 쓰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2부는 트랙맨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 맞춤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에 활용하는가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3부는 클럽 맞춤과 스윙 교정으로 어떻게 거리 최적화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를 실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선 똑바른 구질의 드라이브 타구에서 충격에 영향을 주는 골프 장비의 명세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헤드 물성치로는 로프트 이외에 질량과 실수 관용성을 나타내는 MOI, 골프공과 직접 충돌할 때의 회전 특성인 마찰 개수, 타면 중심에서 위아래 빗맞은 충격점에서의 COR 분포, 발사각과 역회전에 큰 영향을 주는 앞오름 곡률과 무게중심 위치 등이 있습니다. 손잡이의 질량, 크기와 경도, 샤프트의 질량과 길이는 그립감을 포함한 클럽 맞춤 과정에 영향을 주고 샤프트의 굽힘 및 비틀림 강성과 굽힘 힌지 위치 등은 헤드가 골프공과 충격 시 회전 로프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드라이브 헤드와 직접 충돌하는 골프공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긴 하지만 질량, 직경, MOI, COR 등이 충격에 영향을 미치고 구조, 소재, 경도도 타구감은 물론 골프공의 회전 특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골프 장비의 명세 이외에 스윙 형태도 충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리 스윙 시 가속 능력에 따라 헤드 속도와 스윙 진로가 결정되고 영각과 타면 충격점 위치가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충격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장비의 명세와 스윙 형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공속도, 발사각, 역회전 속도가 골프공의 탄도를 결정하는 골프공의 발사 조건 세 요소가 됩니다. 물론 똑같은 발사 조건이라도 양력과 항력 등 골프공의 공기역학적 특성에 따라 비거리와 총거리, 정점 높이, 착지각과 비행시간 등의 탄도 특성이 구체화됩니다. 이들 공기역학적 특성은 골프공 표면에 배치된 딤플의 형상, 크기, 개수 및 배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탄도를 추정하는 다양한 런치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소위 물리 엔진,
즉 양력과 항력 수학적 모형에 각기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탄도 특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달림거리 계산 모형의 임의성으로 비거리보다는 총거리 값의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제각기 다른 수치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된 탄도 특성에 대한 절대적이고 엄밀한 비교나 검증은 쉽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속도가 주어질 때 발사각이 크면 역회전을 작게, 발사각이 작으면 역회전을 크게 해야 드라이버 거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속도 167마일/h인 PGA 투어 선수의 평균 비거리를 최적화하는 역회전과 발사각 조합은 2400rpm이면 13도, 3000rpm이면 10도, 3600rpm이면 7도 등으로 역회전이 증가할 때 발사각은 감소합니다. 골프 경기자가 모두 선망하는 PGA와 LPGA 투어 선수의 평균 드라이버 타구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당연히 프로 선수들의 골프 클럽은 일반 경기자와 달리 최선의 맞춤 과정을 거쳐서 선택됩니다. 클럽의 스윙 무게 또는 MOI 맞춤은 기본이고 샤프트의 강성도 최적화하지요. 개인 편차는 있지만 투어 선수가 사용하는 드라이버의 평균 공칭 로프트는 9.5도가량이고 반발 개수는 최대 허용치 0.83에 근접합니다. 스윙 형태를 보면 PGA 투어 선수는 평균 1.3도 내려치기, LPGA 투어 선수는 평균 3도의 올려치기를 하며 평균 헤드 속도는 각각 113마일/h와 94마일/h입니다. 프로 선수가 사용하는 골프공은 최상의 고급공으로 반발 개수나 회전 특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PGA와 LPGA 투어 선수의 평균 공속도는 167마일/h, 140마일/h, 발사각은 10.9도와 13.2도, 역회전은 2686rpm과 2611rpm으로 공속도가 약간 느린 LPGA 투어 선수의 발사각은 높은 대신 역회전 속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 선수가 선호하는 고급공의 공기역학 특성도 비슷하여 환경의 영향을 무시한다면 비거리, 정점 높이, 착지각 등의 탄도 특성은 발사 조건만으로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 개개인의 장비, 골프공, 스윙 형태의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의 탄도 특성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프공의 탄도 방정식인 물리 엔진은 매우 복잡하여 해석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아 늘 수치 계산으로 풉니다. 골프공 탄도 방정식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진공 중력장에서 포탄의 탄도 방정식을 고려하겠습니다. 포탄의 발사 조건인 발사 속도와 발사각이 주어지면 탄도 방정식의 해인 탄도는 잘 알려진 포물선이 되고 포탄의 무게나 발사 속도와 관계없이 발사각이 45도일 때 최대 사거리가 됩니다. 공기 저항인 항력과 중력을 이기는 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사 속도 42m/s에서의 최대 사거리는 발사각이 45도일 때이며 180m가 됩니다. 탄도 특성은 전혀 다르지만 최대 사거리에 못 미치는 사거리를 내는 발사각은 늘 2개입니다. 한편 고정된 발사각에서 발사 속도에 작은 변동이 있어도 사거리가 크게 바뀝니다. 위 그림은 발사 속도와 발사각 변화에 따른 사거리 변화를 나타내는 등거리 선도로 등거리선이 희소한 영역에서는 사거리 변화가 작지요. 특히 주어진 발사 속도에서 최대 사거리를 낼 뿐 아니라 등거리선이 가장 희소한 45도 발사각을 사거리 최적화 발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지형의 형상을 나타내는 등고선도와 유사한 그림으로 등고선이 가장 희소한 능선이 사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 해당합니다. 발사 속도가 42m/s일 때 사거리 최적화 발사각 45도에서 21%인 9.6도나
벗어나도 사거리는 고작 10m 줄어듭니다. 한편 최적 발사각 45도에서 발사 속도만 3%인 1.15m/s 차이가 나도 사거리는 10m나 변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적 발사각 45도 부근에서 사거리는 발사각보다 발사 속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발사각은 최적 발사각에서 크게 벗어나도 사거리 손실이 의외로 작습니다. 즉, 발사각을 최적 발사각 근처에 대충 맞추고 발사해도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발사 속도는 조금만 변해도 사거리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려고 할 때 최적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를 찾기보다는 되도록 공속도를 늘리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드라이버 최적화 발사 조건에서 역회전과 발사각의 편차가 제법 있어도 드라이버 거리 변화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윙 로봇과 달리 스윙 자세가 매번 들쭉날쭉 변하는 일반 경기자라도 헤드 속도만 유지하고 정타를 치기만 하면 드라이브 거리가 늘 대충 비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공이 아닌 공기 중에서 골프공의 탄도가 훨씬 복잡한 까닭은 골프공의 발사 조건으로 공속도와 발사각의 역회전 속도가 추가될 뿐 아니라 골프공의 딤플에 따라 달라지는 양력과 항력이 공속도와 역회전의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PGA 투어 선수 평균 공속도 167마일/h일 때 발사각과 역회전 변화에 따른 비거리와 총거리 분포를 나타내는 등거리 선도입니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등고선처럼 이해하는 편이 편합니다. 왼쪽에 보인 발사 조건에 따른 비거리 분포를 보면 등거리선이 조밀한 가파른 산빛을 올라 발사각은 커지고 역회전은 작아지는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비거리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최대 비거리인 산봉우리에 도달합니다. 최대 비거리 발사 조건은 비거리 이득은 별로 없으면서 지면 10cm 이하 높이의 티에 놓인 공을 역회전 거의 없이 20도 이상 높은 발사각으로 타구해야 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총거리에 대한 등거리 선도로 비거리와 달리 총거리 변화가 별로 없는 최대 총거리 영역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길고 평평한 능선에 해당하지요. 총거리는 비거리와 달린 거리 합으로 비거리가 늘어날수록 달린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거리는 비거리와 비교해서 발사 조건에 그리 예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려면 현실성이 없는 드라이브 거리 최대화 발사 조건 대신 개개인의 탄도 특성이나 스윙 자세의 취향에 따라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을 찾아야 합당합니다. 즉 원하는 드라이브 거리를 내기 위한 발사 조건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은 사용하는 물리 엔진의 알고리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주어진 공속도에 대해서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이 반대로 가는 경향은 같습니다. 드라이버 비거리와 총거리 등거리 선도를 겹쳐보면 비거리와 총거리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최적 발사각과 역회전 조합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타구 제어 능력이 특출한 프로 선수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비거리 또는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아마추어 경기자는 보통 비거리와 총거리 가중 조합 최적화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 비거리 플러스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은 두 최적화 선 사이 등거리선이 비교적 희소한 넓은 영역으로 발사 조건의 변동에 따른 비거리와 특히 총거리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안전지역에 해당하지요. 한편 총거리 최적화 선 밖으로 잘못 나가면 비거리 손실이 반대로
비거리 최적화 선 밖으로 잘못 나가면 총거리 손실이 의외로 클 수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해당하지요. 공속도 167마일/h인 PGA 투어 선수의 평균 발사각 10.9도, 역회전 2686rpm에서의 비거리 275야드를 기준으로 비거리는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발사각 13.6도, 역회전 1800rpm과 발사각 10.7도, 역회전 3200rpm일 때의 탄도 특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PGA 투어 선수 평균 발사 조건에서 비거리 275야드, 정점 34야드의 표준 탄도 특성을 보입니다. 한편 발사각이 13.6도로 커지는 대신 역회전 속도를 3분의 2 수준인 1800rpm으로 낮춘 경우와 발사각은 10.7도로 약간 작게 한 대신 역회전 속도를 3200rpm으로 20% 크게 한 경우 모두 비거리 차이는 1야드 이내로 작습니다. 즉 탄도 특성은 다르지만 같은 비거리를 내는 발사 조건은 무한히 많습니다. PGA 투어 선수 평균 탄도의 특징은 초기에 약간 솟아오르는 경향을 보이다가 정점 도달 후 서서히 낙합니다. 역회전이 감소하면 양력이 작아지는 대신 발사각이 증가하여 초기 탄도가 높아져 약간 이르긴 하지만 표준 탄도와 같은 정점 높이에 도달합니다. 발사각이 비슷하면서 역회전만 증가하면 양력만 그만큼 증가하여 초기 탄도가 더 솟아오르므로 정점도 약간 더 높아집니다. 역회전만 커지면 정점이 높아지므로 자연 착지각이 2.8도가량 커져 총거리가 5야드가량 가까워집니다. 발사각이 크고 역회전이 작으면 정점 높이는 비슷하지만 도달 시점이 빨라지는 대신 비거리는 같아지므로 자연 착지각이 1도 정도 작아져 총거리가 2야드가량 멀어집니다. 결론적으로 275야드 비거리가 비슷한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 조합에서의 총거리 차이는 3야드 이내로 의외로 작습니다. 이는 공속도로 환산 시 0.8%인 1.4마일/hr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PGA 투어 선수 평균 비거리의 3.6%인 10야드를 증감하는 데 필요한 발사각 변화는 32%인 3.5도, 역회전 속도 변화는 30%인 800rpm으로 민감도가 매우 낮은 반면 공속도는 겨우 2.7%인 4.5마일/h로 비거리 증감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림에 보였듯이 PGA 투어 선수 평균 발사 조건은 비거리 플러스 총거리 최적화 조건으로 영각만 마이너스 1.3도가 아닌 플러스 3.2도로 올려칠 때의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 B와 비교해서 비거리는 8야드 정도 손실이 있지만 총거리 이득은 5야드가량 됩니다. 한편 영각을 마이너스 4.8도로 내려칠 때의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 A와 비교해서 비거리는 13야드 이득이 있으나 의외로 총거리 손실은 2야드에 그칩니다. 앞서 PGA 투어 선수 평균 비거리를 내는 저역회전 고발사각 경우 C는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으로 총거리 이득만 2야드 더 확보하게 됩니다. 또 발사각은 약간 낮고 역회전을 500rpm 더 키운 경우 D는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 가까워 비거리 손실은 1야드에 그치지만 총거리 손실은 5야드나 됩니다. 탄도를 결정하는 발사 조건 3요소는 공속도,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입니다. 그러나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변수는 어떻게 정할까요? 주요 탄도 체계도에 보였듯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헤드 속도, 회전 로프트와 스윙 자세입니다. 헤드 속도는 공속도와 역회전 속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발사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회전 로프트는 역회전 속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공속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윙 자세는 영각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충격점 위치를 조정하여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을 추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를 위해서는 공속도보다는 헤드 속도, 영각,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탄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을 결정하면 이를 구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최적 역회전 속도는 주로 클럽 맞춤으로 회전 로프트를 조정하거나 차선책으로 T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충격점 위치를 변경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적 발사각은 주로 스윙 자세 변경으로 영각을 조정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에게는 스윙 자세 변경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트랙맨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맞춤표의 이해와 활용 방법을 다룹니다. 먼저 트랙맨이 드라이버 맞춤표를 수식화하여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이용하여 헤드 속도가 좋아질 때 드라이버 거리 최적화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 및 스윙 자세를 찾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표는 트랙맨에서 개발한 비거리 최적화용 드라이버 맞춤표입니다. 예를 들어 LPGA 투어 선수 평균에 가까운 헤드 속도 95마일/h인 경기자의 경우 영각 5도로 올려치면 공속도는 140마일/h가 되고 발사각 15.7도, 역회전 속도 2595rpm일 때 최적 비거리가 231야드입니다. 영각 0도로 쓰러치면 공속도는 138마일/h로 좀 줄지만 발사각 12.7도, 역회전 속도 3114rpm일 때 최적 비거리 219야드, 영각 -5도로 내려치면 공속도가 137마일/h로 더 줄게 되지만 발사각 9.9도, 역회전 속도 3636rpm일 때 최적 비거리 207야드가 됩니다. 내려치는 경기자가 올려치는 경기자보다 최적거리가 유리한 주요 원인은 같은 헤드 속도에서 공속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회전 속도를 작게 하려면 작은 로프트의 클럽으로 경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LPGA 투어 1, 2위인 고진영 선수는 PGA 투어 선수의 평균 드라이버 로프트 각보다 0.5도 작은 9도의 드라이버를 사용하지만 올려치는 스윙을 하여 발사각은 확보하면서 역회전 속도를 줄여서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난수표처럼 보이는 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발사 조건 사이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리 최적화 발사각과 역회전을 헤드 속도와 영각의 선형식으로 곡선 맞춤하여 얻은 두 식으로 난수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각이 일정한 스윙에서의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의 특징은 헤드 속도가 커질 때 발사각과 역회전 모두 작아지는 경향입니다. 또 영각이 큰 스윙에서의 최적 발사각은 커지고 최적 역회전은 작아지는 반대 경향을 보입니다. 특이할 점은 대체로 헤드 속도 대비 비거리 최적화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가 큰 편으로 자연 발사각이 높으면서 솟아오르는 탄도를 보입니다. 총거리 최적화 드라이버 맞춤표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보다 발사각 2.5도, 역회전 속도 600rpm가량 작을 뿐 전체적인 특징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총거리 최적화 탄도는 대체로 낮게 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거리와 총거리 최적화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 식에서 영각을 소거한 후 헤드 속도를 대입하면 해당 헤드 속도에서의 최적화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LPGA 투어 선수 평균 헤드속도 94마일/h를 예로 도시했는데 영각 0도를 기준으로 1도 간격으로 증감하는 위치와 방향도 표시했습니다. 그림에 보였듯이 비거리와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 모두 역회전 속도가 커질 때 발사각이 선형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같은 역회전 속도에 대해서 비거리 최적화 발사각이 총거리 최적화 발사각보다 5에서 7도 큽니다. 영각이 증가하면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서의 비거리는 점차 증가하지만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서의 총거리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영각도 같이 표시했는데 예로 영각 0도로 스윙하는 경기자의 비거리와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은 각각 A와 B가 됩니다. A, B 두 점을 잇는 구간은 영각 0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기자의 비거리 플러스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각, 즉 스윙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라이버 거리 최적화, 즉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 동시 증감 조절을 구현하려면 클럽 맞춤, 특히 회전 로프트 맞춤을 새로 해야 합니다. 한편 역회전 속도 3100rpm에서 비거리와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은 B와 C가 됩니다. B, C 두 점을 잇는 구간은 영각을 수정하여 스윙 자세를 바꾸어 비거리 플러스 총거리를 최적화하는 발사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역회전 속도는 그대로 두고 발사각만 수정하여 영각, 즉 스윙 자세만 변경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한 비거리나 총거리 최적화는 발사 조건이 자칫 두 경계선 밖에 놓일 경우 최적화하지 않은 거리 손실이 의외로 클 위험이 있어서 보통 두 경계선 사이에서의 비거리 플러스 총거리 최적화를 추천합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비거리와 총거리에 임의 가중치를 부여한 합성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LPGA 투어 선수 평균 헤드 속도 94마일/h, 역회전 속도 2611rpm, 발사각 13.2도는 영각 2도 올려칠 경우 비거리 55%와 총거리 45%의 가중치로 합성한 거리를 최적화한 발사 조건이 됩니다. 실제 평균 영각 3도로 올려치는 LPGA 투어 선수는 비거리 플러스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 C점에 거의 일치합니다. LPGA 투어 선수가 평균적으로 영각 3도이면서 영각 2도인 발사 조건을 갖는 이유로는 충격점이 스윗스폿에서 약간 아래에 위치하여 기어 효과와 각 효과로 영각 2도에 해당하는 약간 커진 역회전 속도와 작아진 발사각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헤드 속도 94마일/h, 역회전 속도 2611rpm인 LPGA 투어 선수 중에도 극단적으로 B점의 비거리 최적화를 원한다면 영각 4.5도로 올려치면 되고 A점의 총거리 최적화를 원한다면 영각 -1도로 내려치면 됩니다. 여기서 영각만 임의로 바꿔 스윙해도 이론적으로는 회전 로프트가 변하지 않아 역회전은 2611rpm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라이버 거리를 최적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발사 조건은 공속도입니다. 공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헤드 속도를 극대화하는 스윙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격, 체력, 경기력이 못 미치면 헤드 속도 늘리기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엄밀하게는 헤드마다 무게중심 위치가 달라 반발 개수가 최대가 되는 충격점 위치도 다릅니다. 런치 모니터에서 충격점 마크를 붙인 드라이버로 타고 가면서 충돌 인자가 최대가 되는, 즉 같은 헤드 속도에 대해 공속도가 최대가 되는 충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드라이버 헤드의 무게중심이 타면 중앙에서 위쪽에 위치하므로 반발 개수가 가장 큰 스윗스폿도 타면 중앙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고진영 선수처럼 로프트가 작은 클럽으로 올려치는 전략도 공속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영각 마이너스 5도 내려칠 때와 비교해서 영각 5도 올려칠 때의 공속도 차이는 헤드 속도와 관계없이 3에서 4마일 per hour나 됩니다. 또 헤드 속도 분포상 유리한 약간 바깥쪽 충격점으로 타고 하면 자연 거리 손실이 큰 페이드를 회피해서 장타에 유리한 적절한 드로우 구질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공속도만큼은 민감하지 않지만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를 찾아야 하는데 드라이브 거리 최적 맞춤표와 런치 모니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스윙 형태에 따라 영각과 공속도를 기준으로 실제 측정한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가 최저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무리하게 최저감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벗어난다면 스윙 자세를 조절하여 충격점과 영각을 바꾸면서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골프 클럽과 골프공을 맞춤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클럽 맞춤과 스윙 교정으로 드라이버 거리 최적화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혼마 골프의 프로 선수 클럽 맞춤 사례의 역해석을 통해서 드라이버 거리 최적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중상급자가 스윙 교정으로 드라이버 거리 최적화하는 간단한 방법과 연습장에서 스윙 자세 교정 시 문제점과 해결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PGA 투어 선수 평균보다 헤드 속도가 10% 이상 빠른 125마일 per hour인 K 레슨 프로의 드라이버 타구 시연에서의 발사각과 역회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골프공의 탄도를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발사각 12.3도, 역회전 2034rpm에서는 정점 40야드, 비거리 302야드로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 가깝습니다. 이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서 발사각이 9.5도로 2.8도나 크게 낮아진 대신 역회전 속도가 1.7배로 커진 3428rpm으로 바뀌면 발사각은 낮지만 큰 양력이 작용하여 발사 초기에 솟아올라 4야드 더 높은 정점에 도달 후 급격히 낙하합니다. 이때 비거리는 300야드로 2야드 작아집니다. 물론 착지각이 커져서 총거리 손실은 9야드 정도 됩니다. 그러나 발사 조건이 크게 변하더라도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 변동 방향이 반대라면 탄도 특성은 크게 바뀌어도 비거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작을 수 있습니다. 발사각이 8.3도로 4도 낮아지고 역회전도 약간 작아진 1822rpm일 때 발사각과 역회전이 함께 감소하여 발사각도 양력도 모두 작아져 정점이 크게 낮아지면서 비거리도 283야드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착지각이 크게 작아져 총거리 손실은 의외로 작습니다. 우드나 아이언 타구 시 충격은 제대로 되어 타구감은 좋지만 의외로 낮게 깔리는 굴샷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충격 관점에서는 헤드 속도와 공속도 손실이 크지 않아 비거리는 짧아져도 달린 거리가 멀어져 총거리 손실이 14야드 정도에 그쳐 내심 가슴을 쓸어내기도 합니다. 더구나 공속도만 2%더 빨랐다면 굴샷이라도 총거리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비거리나 총거리는 발사각이나 역회전보다는 공속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헤드의 무게중심과 충격점 높이가 일치하지 않아 각 효과와 기여 효과가 얽혀져 복잡한 발사 조건을 발생시키는 실제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헤드의 무게 중심 높이를 낮추어 드라이브 거리를 개선한 야마하 골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 드라이버 헤드의 무게중심은 타면 중심에서 타면의 수직으로 내린 중립축보다 높게 위치합니다. 주 이유로는 헤드와 샤프트를 연결하는 상부의 구조적 강성 확보를 위한 설계 조건 때문이며 중심 높이가 12mm를 넘는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충격점보다 높을 때 타면 중심에 타격하면, 즉 충격점이 무게중심보다 아래에 있으면 반발 계수와 함께 공속도가 감소할 뿐 아니라 큰 기여 효과로 역회전이 커져 양력이 그만큼 더 커지고 발사각은 작아 낮게 발사되면서 솟아올라 비거리 손실이 커집니다. 중심 높이만 전보다 낮춘 드라이버 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발 계수와 함께 공속도가 약간 빨라지고 작아진 기여 효과로 역회전도 작아져 양력이 작아지고 발사각은 높아져 쭉 뻗어 올라가는 탄도로 개선됩니다. 한편 무게중심은 높게 유지하고 충격점만 약간 높여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생깁니다만, 차이점은 앞오름 곡률로 증가한 각 효과 때문에 충격점에서의 로프트 각이 그만큼 커지므로 역회전 속도가 덜 감소하고 발사각이 약간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충격점이 타면 중앙에서 반발 계수가 가장 큰 위쪽의 스윗스팟으로 이동하므로 공속도 이득이 커서 상급자가 선호하는 충격점 위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로 선수의 드라이버 무게중심을 오히려 높여서 드라이버 거리를 개선한 혼마 골프의 파격적인 클럽 맞춤 사례를 소개합니다. 잘 알려졌듯이 혼마 골프는 전통적으로 고가의 금빛 시니어 클럽을 출시하여 특히 한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시니어 클럽이라는 편향된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젊은 경기자로부터 외면받았지요. 2010년 이후 젊고 참신한 이미지 마케팅으로 한국 시장에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 신인 여자 프로 선수를 대거 영입하여 후원 계약을 맺는 한편, 한국의 신인 남자 프로 선수도 영입하여 혼마 클럽 사용을 전제로 후원 계약을 시도했으나 그리 성공적이지 않은 듯 보입니다. 2012년 2월에는 2009년 한국 프로골프 투어 신인왕 출신인 김도훈 프로와 혼마 골프 클럽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2013년에는 기존의 시니어 골프 클럽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젊은 경기자 취향의 투어 월드 시리즈 클럽인 TW717을 출시하면서 막 클럽 사용 계약을 마친 김도훈 프로가 시타한 결과 역회전이 1800rpm으로 너무 작게 나오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김도훈 프로가 그림처럼 타면 중앙보다 약간 위쪽으로 타격하는 스윙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충격점을 타면 중앙 쪽으로 약간 내리기만 해도 기여 효과로 역회전을 크게 할 수 있지만, 프로 선수가 익숙한 스윙 형태를 바꾸는 것은 큰 모험에 가깝습니다. 혼마 골프 기술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드 바닥에서 9g 무게를 떼어내 관 쪽으로 옮겨 제작한 결과 500rpm이 증가한 2300rpm의 역회전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 김도훈 프로도 만족했다고 합니다. 2013년 봄 방문 당시 혼다 골프의 수화 공장장 겸 개발본부장에게 직접 들은 프로 선수용 클럽 맞춤 사례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시 상황을 역해석 작업을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김도훈 프로가 사용한 TW717 클럽과 골프공의 물성치, 스윙 형태 등은 알려지지 않아서 합리적인 추정이라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상 기여 효과를 이용하여 역회전 속도를 500rpm 크게 하려면 헤드 무게중심을 4.5mm 높여야 하는데 9g 무게 이동으로 가능합니다. 역해석에서 만족해야 할 제한 조건은 헤드 속도
125mph에서 첫째, 무게중심 조정 전후 역회전 속도는 1800rpm과 2300rpm 근처. 둘째, 드라이버의 회전 로프트 9도 이상. 셋째, 반발계수 0.83을 위해 충격점과 조정 후 무게중심 높이가 일치. 넷째, 조정 전 TW717 클럽의 중심 높이는 3mm로 가정했습니다. 시행 오차를 거쳐 이들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중립축 기준 충격점과 조정 후 중심 높이는 7.5mm, 타면 중앙 기준 회전 로프트는 PGA 투어 선수 평균보다 훨씬 강한 9.9도, 앞 오름 곡률 반경이 12인치일 때 충격점 기준 회전 로프트는 11.3도, 맞춤 전후 역회전 속도는 1828rpm과 2323rpm, 스윙 진로 기준 발사각은 10.1도로 계산됩니다. 공속도는 182mph에서 184mph로 2mph 증가하는데 주 요인은 조정 전후 충격점에서의 반발 계수가 0.82에서 0.83으로 증가한 탓입니다. 이 그림은 헤드 속도 125mph에서의 비거리와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을 나타냅니다. 맞춤 후 역회전 속도 2323rpm에서의 총거리와 비거리 최적화 발사각은 각각 6.5도와 11.7도가 됩니다. 따라서 발사각 10.1도는 비거리 80%와 총거리 20%의 가중치로 합성한 거리 최적화 발사각이 됩니다. 당시 김도원 프로의 스윙 형태를 모르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영각 0도로 가정했습니다. 위 그림에서 영각 4도 올려치기로 표시되는 이유는 충격점이 타면 위쪽 7.5mm에 위치하여 타면 중앙에 위치한 충격점과 비교해서 역회전 속도가 감소하면서 발사각이 증가하는 기호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윙 형태를 기준으로 비거리를 최적화하려면 영각 1도 더 올려치고 총거리를 최적화하려면 영각 4도 더 내려치면 됩니다. 무게중심 이동 전 역회전 속도 1828rpm, 발사각 10.2도는 총거리 최적화에 가까운 낮게 깔리는 경향이 있어서 비거리 손실이 크지요. 비거리, 총거리, 가중, 합성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서 스윙 형태 변화에 따른 탄도 특성을 비교해보면 발사각 10.1도에서 11.7도로 증가해서 얻는 비거리 이득은 3야드이지만 착지각이 2.4도 커져 달린 거리 손실이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서의 비거리 손실은 16야드로 매우 크지만 착지각이 7.8도나 작아져서 달린 거리 이득이 그 이상 됩니다. 물론 달린 거리는 페어웨이 관리 상태에 따라 예민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다루었던 K 레슨 프로의 드라이버 타구 예를 다시 소환합니다. 실제 이 예는 김도원 프로가 JTBC 골프에서 진행한 레슨에서의 시범 타구 탄도를 재현한 것으로 물리 엔진이 상위로 추정한 드라이브 거리에서 차이가 날 뿐 전형적인 굿샷, 굴샷, 약간 뜬 공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비거리가 가장 먼 굿샷의 경우는 역회전을 작게 하면서 올려치는 비거리 최적화 스윙 형태에 해당합니다. 김도원 프로는 기어 효과를 이용하여 타면 중앙 위쪽에 충격시켜 올려치는 효과를 내는 스윙을 선호한다고 짐작됩니다. 역회전 속도가 굿샷과 비슷한 굴샷은 총거리 최적화 스윙 형태에 해당하여 비거리 손실이 19야드나 됩니다. 한편 뜬 공은 발사각이 굴샷과 비슷하게 작지만 역회전 속도가 매우 커서 비거리 최적화 경계선을 훨씬 벗어나게 되어 2야드 비거리 손실도 있지만 이보다는 9야드 총거리 손실이 더 큰 발사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 선수를 중심으로 드라이버 거리 최적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중상급자 대상으로 드라이버 명세를 바꿔야 하는 클럽 맞춤 없이 현재의 스윙 자세를 기준으로 영광만을 조정하여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충돌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윙을 찾은 후 여러 차례 반복 시타를 통해서 얻은 유의미한 발사 조건을 기록하고 그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헤드 속도와 역회전 속도를 총거리와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 수식에 대입하여 최적 발사각 상하한 값을 계산합니다. 평균 발사각이 하한값보다 작으면 영각을 적당히 높게, 상한값보다 크면 영각을 적당히 낮추어 조정한 스윙 자세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발사각이 상하한값 사이이면 그 상태의 스윙이 최적화되었으므로 최적화 맞춤 작업을 종료합니다. 런치 모니터가 설치된 연습장에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을 찾을 때 확인할 점은 평소 본인이 경기에서 사용하는 전용 공과 비슷한 회전 특성의 골프공을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헤드 속도 94마일/h인 남성 중상급자를 예로 들지요. 고회전용 전용공을 사용하여 역회전 속도 범위가 3000에서 3500rpm일 때 비거리와 초음거리 최적화 맞춤 구간을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즉, 뜬 공과 굴샷을 피하는 최적 발사각 범위는 8.4도에서 11.5도로 대체로 영각 -4도로 내려칠 때 최적 탄도가 됩니다. 만약 영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1000rpm 낮은 저회전 골프공으로 타구 하면 발사각이 0.8도 커집니다. 연습장에서 연습장공으로 로프트가 큰 아이언 타구 연습을 하다 보면 발사각이 전용공보다 높으면서도 역회전이 작아서 의외로 낮게 깔리는 구질이 생기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저회전 골프공의 발사각이 커지는 효과를 반영하여 예측한 탄도는 대체로 총거리 최적화 발사각보다 작아서 낮게 깔리는 굴샷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런치 모니터가 설치된 골프 연습장에서 평소 애용하는 전용 공과 회전 특성이 다른 연습장 골프공으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맞춤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선 예에서 저회전 골프공으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맞춤할 때 최적 발사각 범위는 12.6에서 16.6도로 전용공을 사용해서 최적화한 스윙 기준 4도 더 올려치는 스윙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상황을 반대로 구성해 보죠. 저회전용 연습장 공으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에 필요한 4도 영각으로 올려치는 맞춤 스윙을 굳혔다고 가정하고 필드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연습장 공과 회전 특성이 비슷한 골프공으로 경기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라운드에서 고회전 특성의 전용공으로 경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역회전 속도 3250rpm인 전용공은 평균 역회전 속도 2250rpm인 저회전 골프공과 비교해서 스윙 진로 기준 발사각이 0.8도 작아지긴 해도 저회전 골프공의 드라이버 거리 최적화 맞춤 스윙으로 고회전 골프공을 타구하면 발사각 범위가 11.8도에서 15.8도로 대부분 뜬 공 구질이 되어 총거리는 물론 비거리 손실도 발생합니다. 이 거리 손실을 만회하려면 영각을 4도 작게 한 이전의 스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 맞춤을 할 때는 반드시 전용공 또는 회전 특성이 비슷한 골프공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회전 특성이 크게 다른 골프공으로 전용공을 교체할 때는 비거리 최적화 맞춤을 다시 해야 합니다. 물론 골프공의 물성치 차이를 반영하여 발사 조건을 수정하는 기능을 갖춘 런치 모니터는 예외입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